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우리 재밌게 토익 RC를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 11강까지는 여러분들 뭘 공부하셨나요? 그쵸? 동사의 시제, 즉 주요 동사들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쓰는지 공부를 했었잖아요. 자, 오늘은 그거랑은 조금 다르고요. 진짜 동사가 아니라 그 동사들을 도와주는, 바로 지금 제목에도 써져 있는 것처럼 조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조동사라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동사를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 도와주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기능조동사, 두 번째는 양태조동사. 말은 되게 어려워요. 그쵸?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뒤에서 보시면 아, 얘구나 라는 걸 아마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어렵게 붙여놓은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이미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아마 계속 쓰고 계셨던 것들입니다. 자, 첫 번째 기능조동사라는 건 의미가 변한다거나 하기보다는 문법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양태조동사라는 건 의미를 진짜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can이나 will이나 이런 것처럼 의미를 추가시켜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로 이제 기능조동사를 할 건데요. 자, 기능조동사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썼지? 바로 특징은 일단 생각해 보세요. 뭘 썼는지. 자, 근데 그러면서 이제 볼게요. 특징은요. 주어의 수나 인칭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진대요. 그러면 동사를 쓰는 거랑 거의 비슷하네. 시제, 주어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다음에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이 오시나요? 바로 여기 나와 있죠? 비동사, do, 그리고 have. 요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정리할 기능조동사입니다. 그럼 도대체 비동사랑 두동사랑 해부동사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뭐뭐이다, 무엇을 하다, 무엇을 가지다 라는 뜻인데 그거 외에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걸까요? 자, 그럼 비동사부터 볼까요? 자, 본동사의 경우 비동사는 무슨 뜻이었나요? 그렇죠. 뭐뭐이다 라는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라든가 상태를 설명해주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She is my supervisor. 뭐예요? 그쵸? 그녀는 내 상사입니다 라는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There are many books in this library. 이 도서관에는 책이 많이 있다 라는 뜻이잖아요. 바로 many books 때문에 R을 쓴 거지만. 자, 그러면 이번엔 비동사가 기능조동사라고 말할 때 그쵸? 바로 진행형. 그렇죠.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시제 시간에 배웠던 진행형을 만들 때 쓰는 비동사입니다. 그리고 수동태, 얘는 아직 안 했어요. 곧 할 건데요. 바로 뭐뭐 하게 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they are watching a movie. 그렇죠. 그들이 하고 있어요. watch a movie 하는데 그 순간에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are watching. The mountain is covered with snow. 자, 산은요, 자기가 스스로 눈으로 덮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눈에 의해서 덮여진 상태를 설명하는 거죠. 요런 거를 바로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동사를 볼까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두동사는 뭔가요? 그쵸? 본동사로 쓰일 때 두동사는 뭐뭐 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he does his best. 최선을 다한다 라는 뜻이죠. 뭐 하려고? To win the competition. 그 경쟁에서 이기려고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do라는 동사가 he가 주어기 때문에 does로 바뀐 거죠. 자, 그러면 기능조동사의 경우는 어때요? 그렇죠. 이제 생각나세요? 자, 의문문 만들 때, 부정문 만들 때 또는 강조를 할 때 쓰인대요. 그럼 뭔 말일까? 바로 의문문 만드는 거나 부정문 만드는 거는 그쵸?
일반 동사들을 부정문을 만들거나 의문문을 만들 땐 비동사와는 다르게 어때요? 그쵸? 비동사는 어때요? 비동사가 이렇게 앞에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하지만 일반 동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 원래는 go라는 동사여야 된단 말이죠. 얘가 앞으로 나올 수 없어서 쓰는 동사. 그게 바로 조동사 do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아까 형태가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렇게 과거를 나타낼 때는 did로. 그 다음에 she가 나오기 때문에 부정문을 만들 때도 don't가 아니라 doesn't로. 그래서 주어 또는 시제 또는 뭐 수에 따라서 이렇게 형태가 바뀐다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다음에 쓸 have는 어떨까요? 그렇죠. 맞아요. have는 뜻이 진짜 많거든요. 첫 번째 우리가 본동사로 쓰는 have는 가지다, 먹다, 시키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세 가지 동사입니다. 그래서 가지다 라고 쓰는 예문을 보니까 I don't have enough money to buy it.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살 수, 그쵸? 살만한 돈을 갖고 있지 않다 라는 뜻이네요. 그럼 여기서 don't는 좀 전에 우리가 공부한, 그쵸? 조동사로서 부정문을 만들 때 쓴 거고요. have는 가지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기능조동사는 어떻대요? 그렇죠. 바로 완료 시제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완료 시제 만들 때 어땠어요? have. 그쵸? 3인칭 단수일 때 has. 그리고 과거 완료 만들 때 had. 이렇게 변한다 그랬잖아요. 바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I have just registered the application form. 나는 그 애플리케이션 폼을 방금 등록시켰습니다 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have라는 동사를 이렇게 PP 형태와 같이 써서 작업해오던 것을 곧 마쳤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법적으로 보는 그 기능조동사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이 평상시에도 문법에서 되게 많이 쓰고 있었던 표현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고 가봅시다. Over 200 people did have signed up for the training course. 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 일단 여기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표현은 sign up for입니다. sign up for는 어디에 참가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에 참가했대요? 그렇죠. 트레이닝 코스에 참가하다, 등록해서 참가하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우리 아까 기능조동사 공부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쵸. 두 동사를 쓸 때 특히 강조할 때는 무엇을 써야 되냐면 뒤에 여기에 시제가 이미 다 표현이 되고 다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답으로 만들고 싶을 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답이 보이죠? 그렇죠. have signed. 바로 해왔다. 그쵸? 참여해왔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기능조동사를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이 형태가 변하고 시제나 이런 것들을 다 써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동사를 기능조동사로 사용하실 때에도 반드시 시제, 수 이런 것들 다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이렇게 동사를 강조하는 표현이길 때는 앞에 썼기 때문에 뒤에도 굳이 변화를 줄 필요가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앞에 did가 과거형으로 나와 있으니까 굳이 여기를 과거형으로 또 써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형이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the college graduates. 대학교 졸업생들은 are having trouble finding jobs these days. 뭔가를 겪고 있대요. trouble, 힘든 거를. 뭐 하는데? finding jobs. 그렇죠. job을 구하는데 힘들대요. 언제요? 요즘에요. 그쵸?
자, 일단 여기서 have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지다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그쵸? have trouble. 그 다음에 이렇게 동사의 ing를 뒤에 써서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행형을 만들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college graduate는 여러 명이잖아요. 셀 수 있죠? 그러니까 절대 is를 쓰면 안 되고 are, having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법적으로 도와주는 이 조동사들은 끝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의미를 추가시켜주는 그런 조동사들을 정리해 봐야겠죠?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름은 어렵다 그랬죠? 뭐예요? 양태조동사입니다. 자, 양태조동사, 동사의 의미를 추가해서 가능, 허가, 의무 등 새로운 의미를 첨가해서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장 특징은 인칭에 관계없이 원래대로 사용한다는 것. 요거 아주 좋아요. 그쵸? 언제든지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항상 뒤에 뭐가 온다? 동사 원형의 형태를 갖고 온다라는 것.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양체 조동사들이 함께 사용될 수는 없대요. 자, 그러면 그게 이제 뭔 말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can과 could입니다. can, 여러분이 알고 있는 뜻 뭔가요? 그쵸? 능력의 의미죠?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Jane can speak English fluently. can이라는 동사를, 조동사를 사용해서 말을 하는데 할 수 있다라는 능력으로 바꿔주는 거죠. 부정문에서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뜻 말고 요렇게 의미가 돼요. 어떻게? 뭐뭐 일리가 없다. 그럼 어떻게 쓰이는지 봐야 되겠죠? 부정문이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냥 can이 아니라 뒤에 이렇게 not이 붙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cannot be 하면 뭐뭐 일리가 없다라는 현재형이 표현이 되는 거고요. cannot 뒤에 이렇게 have pp가 나오면 과거에 그랬을 리가 없어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정문에서 cannot을 사용해서 뭐뭐 일리가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긍정문에서는 어떻게 써요?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100% 장담하는 경우. 그쵸? cannot be와 반대로 여러분이 must be를 쓰면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확신하는 경우에 쓰는 표현이 must be입니다. 그래서 cannot be랑 서로 반대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must have pp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과거를 나타내는 것처럼 cannot be, cannot have pp가 과거를 나타내는 것처럼 must도 have pp를 사용하면 과거에 뭐 그러면 과거에 뭐뭐임에 틀림없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에 can하고 could 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표현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뭐 할 수 있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뭐뭐 일리 없다 지금 이렇게 사용한 것처럼 요 cannot but 동사 원형. 이게 뭐지? 자, cannot but. but은 일반적으로 원래는 전치사처럼 여기서 쓰이는데 유일하게 동사가 뒤에 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고요. 거의 수거처럼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대신에 요거요. 너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다른 표현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이 cannot을 이용할 거거든요. cannot help liking you. 요거죠. 바로 cannot help ing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동사에다 ing를 써가지고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ould have pp. 이건 뭘까요? 그렇죠. 뭐뭐 할 수 있었는데 결국은 하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뜻이죠. 그럼 여기서 뭘까요? He could have failed the exam인 거니까 그쵸.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맞습니다. 떨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그런 추측의 표현인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can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조동사의 양대 산맥이라고 불리는 바로 can 다음에는 바로 may랑 might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뜻은 뭐뭐 해도 좋다 라는 허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May I use your phone 처럼 너의 전화 내가 사용해도 되겠니? 라고 허가를 받을 때 보통 쓰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추측의 의미가 또 하나 있어요. may는 솔직히 뭐뭐 해도 좋다라는 표현보다는 이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maybe 하면 그럴지도 몰라. 확신은 할 수 없어요. 대신에 아까 우리가 can not be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의미로 그럴 리가 없다. 그쵸? 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서는 not sure 한 경우에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현재형으로 maybe 과거형으로 may have pp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추측을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말고 may가 또 어떻게 쓰이는지 볼까요? 자, 요 표현이에요.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두 개가 뭐가 다른가요? 그쵸? 단어 하나 달라요. 바로 as라는 단어 하나 다른데 may well 뒤에 이렇게 동원이를 쓰면 뭐뭐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It is natural that 당연합니다. 이것도 자연이에요 라고 해석하지 마시고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He hate her. he인데 뒤에 hate가 나왔어요. 원래 여기의 의미가 should가 생략된 거기 때문에 he가 나왔지만 hate라고 동사 원형이를 써주는 겁니다. 그가 그녀를 싫어하는 건 당연해 라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as가 있잖아요. as가 있는 거. 그렇죠. 의미가 뭐뭐 하는 편이 더 나아 라는 뜻이에요. You may as well do your work right now. 즉, 지금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요거를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had better. 뭐뭐 하는 편이 더 낫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you had better do your work right now. 그쵸? 그럼 as가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더 낫다는 뜻으로 우리가 그냥 연상을 해서 as가 있고 없고의 의미 차이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쓰이는 can하고 may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맨날 선생님들께서 우리한테 너네 뭐뭐 해야만 해 라고 말하는 그 표현 아시죠? 맞아요. 뭐뭐 해야만 한다의 must입니다. 그래서 I must finish this work by 5 p.m. 5시까지 이 일을 끝내야만 해 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고요. 아까 우리 cannot be 했었죠. 그거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왜냐면 이 must는 그 의미 말고 아까 cannot be랑 같이 얘기한 must be 기억나시나요? 뭐뭐임에 틀림없다. 즉 무슨 뜻이냐면 100% 여러분들이 추측하는 거예요. may랑은 조금 달라요. may는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아이는 확실하답니다. He must be true. 그는 사실임에 틀림없어. He must be honest. 그는 정직함에 틀림없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would 볼 건데요. would는요. 우리가 will 하면 생각나는 건 뭐예요? 그렇죠. 시제상에서 미래 표현이었잖아요. would는 과거에 불규칙한 습관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he would often stay awake all night. 이거 요새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그 사람은 would often stay awake. 깨어있곤 했대요. 언제? 밤새도록. 즉, 밤샜다는 뜻인 거죠. 왜 밤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하지만 매일매일 밤을 샌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냥 종종 샌다는 뜻이에요. 자, would가 이렇게 여러분의 습관을 가리킬 때 여러분이 비교해야 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바로 used to입니다. 자, used to도 똑같이 뭐뭐 하곤 했다거든요.
대신에 차이는 used to 뒤에 동원이를 쓰는 건 똑같고요. 의미는 뭐뭐 하곤 했다. 대신에 규칙적인 겁니다. 굳이 would랑 그쵸? 다른 점을 꼽는다면 used to 동원이를 쓰면 난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는 거 있죠? I used to work out every day. 과거에, 지금은 안 하지만 과거에 매일매일 운동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hould를 볼 건데요. should? should는 그렇죠. shall이라는 단어의 과거 형태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should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표현이 must랑 거의 같아요. 근데 must 같은 경우는 의무나 당연한 거 똑같이 뉘앙스 조절을 하신다면 must가 조금 더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우리가 뭐 도덕상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 아니면 뭐 그냥 일해야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얘기할 때는 보통 이렇게 should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다 예문도 그런 도덕적인 예문을 들어놨어요. Children should obey their parents. 뭐예요? 그쵸.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라는 뜻인 거죠. 자, 그 다음에 should 같은 경우는요. 관용 표현이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should have pp입니다. 아까 우리 could have pp 뭐였어요? 그쵸. fail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란 뜻이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Should have finished your work yesterday. 했어야 했대요. 결국은 뭔 뜻이에요, 얘는? 안 했다라는 뜻인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했어야 하는, 과거에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후회하잖아요. I should have studied English yesterday. 어제 공부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 놀았어,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럴 때 should have pp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hould에 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아까 우리 뭐 했어요? may well 했었죠. 그래요. 바로 그 표현도 지금 여기에 나올 거예요. 바로 이성적이거나 감성적인 판단의 형용사를 사용한대요. 즉, 요 자리예요. 여기 내추럴이 써져 있는 이 자리. 요 자리에다가 여러분들이 형용사를 집어넣을 거거든요. 어떤 형용사를 집어넣을 거냐면 이성적인 거는 바로 자, 이성적 형용사. 바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추럴이나 아니면 essential 같은 거. 뭐 imperative 같은 거. 뭐뭐는 당연하다라는 표현이고요. 일반적으로 얘기하거나 필수적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들을 넣으시면 되고요. 감성적인 판단을 얘기한다는 감성적인 형용사에는 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surprise도 돼요. 그렇죠? 놀라움을 느끼거나 샥트를 받았거나 뭐 이런 것들, 놀라움을 느꼈거나 전부 다 됩니다. 뭐 satisfied도 되고 다 되거든요. 자, 그럴 때 뒤에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항상 주어가 나오고 뒤에 요 should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뭐 해야만 하고 뭐뭐 한 사건에 대해서 놀라고 막 이런 거기 때문에 보통 should가 생략이 돼요. 그래서 should를 써주는데 he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should를 써주면 be가 온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시험에는 얘를 이렇게 가려놓고 동사를 찾으라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he가 나왔지만 should가 생략됐다는 걸 기억하고 be punished 쓰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가 벌을 받은 것, 즉 상사한테 벌을 받은 건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should의 용법은 뭐가 있냐면 자, 물론 동사뿐만 아니라 이런 의미를 가진 명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부분에? 요 부분에. He suggested 제안하는 거죠, 여러분한테. 자, 근데 suggested를 명사로 바꾸면 뭐가 되나요? 그쵸? make a suggestion이잖아요. 그렇게 명사 형태가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건 오늘은
주장, 요구, 명령, 제한 같은 의미를 가진 동사가 이렇게 오면 무조건 이 대절 뒷부분에서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should가 생략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should가 생략되겠어요? 제인이라는 이름이 나왔지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제인이 나왔을 때는 suggested니까 was 쓰기 되게 좋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suggested라는 의미가 여러분한테 제안한다는 뜻이니까 다른 동사들이면 상관없지만 suggested이기 때문에 should가 생략돼서 동원이로. 그래서 be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초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어디에다가? 내 파티에다가. 그쵸? 그 사람이 제안했대요. 제인을 초대하라고. 그쵸? 이렇게 해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hould 같은 경우는 아까 should have pp와 더불어서 요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동사 플러스 have pp의 표현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하긴 했거든요. 그걸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하나 모아보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과거 사실의 추측, 과거 사실에 대한 유감. 자, must have pp는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라는 뜻이에요. 즉,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떤 한 일에 대해서 확신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cannot have pp는 그랬을 리 없다라는 거죠. 얘랑은 반대로, 그쵸? 부정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may have pp나 might have pp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추측이죠. 둘 다 가능성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거는 조금 더 확신성이 더 큰 거고요. may나 might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사실에 대한 유감이에요. could have pp 그럼 결국 아까 뭐였어요? 뭐뭐 할 수 있었는데. 얘도 뭐뭐 할 수 있었는데. 얘는 했어야 했는데. 그쵸? 그래서 하지 않은 일에 대한 또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그런 유감을 표현하는 거였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자, 첫 번째. They insisted that every child has an equal chance to be educated.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수하기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바로 이 every child 때문이죠. 자, every child는 뭐였어요? 그렇죠. 한 명 한 명을 가리키는 거니까 그렇죠. 당연히 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잖아요. 아싸 다분해 혜지야 라고 하시면 큰일 나요. 왜? 요 단어 때문에 그렇죠. 우리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요구, 주장, 제안, 명령 요런 동사들이 오면 should가 생략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들이 주장한 건 모든 아이들은 have 여기에 should가 생략된 겁니다.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뭘? equal chance. 그쵸?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되는 거죠. 뭐 하려고? 그쵸? 가르침을 받으려는, 교육을 받으려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insist라는 동사가 나왔을 때 시제와 상관없이 그리고 이 앞에 주어의 숫자와 상관없이 동사 원형의를 써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거 갈까요? The road is slippery this morning. 도로가 미끌미끌하대요, 오늘 아침에. 그러면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must는 뭐뭐임에 틀림없는 거고 cannot은 그랬을 리 없는 거잖아요. 부정이죠. 둘 다 추측이지만 하나는 긍정이고 하나는 부정이네요. 근데 이 slippery라는 단어를 가지고 지난 밤에 뭐가 된가요? 그렇죠. 눈이 왔었음을 확신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must have pp 과거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 긍정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를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조동사를 정리함으로써 동사를 사용할 때 훨씬 더 의미를 더 많이 부여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실생활에서도 한 번씩 사용하시면서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반드시 오늘 또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